안녕하세요. 한국벤처기업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업 IR 행사 1타 이니스홀딩스 대표님과 그 다음에 강승감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니스홀딩스의 김용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스의 김용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승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니스홀딩스 강승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좀 힘들어졌죠. 이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찌 좀 사업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지금 모든 게 힘들어서 포스트 코로나랑 코로나 대응 전략이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제 뭐 100년 만에 한번 뭐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IMF 이후에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힘들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이걸 또 위기가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렇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전략에서 알아보겠지만 이니스홀딩스의 회사 소개 모르시는 분 있으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스홀딩스는 2012년 6월달에 창업을 해서 올해 한 8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자본금은 13억 정도 되고요. 직원은 이니스홀딩스만 현재 38명 정도. 이니스홀딩스의 계열사로서 초록 FM대와 자담체, 이치뷰티 3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니스홀딩스이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를 목표로 해서 자회사 3개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초록 FM 제조 그렇죠. 음료나 각종 소스주 이런 기술에서 지금 번역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치뷰티라고 온라인 커머스 쇼핑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인수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갑자기 만든 적 없는데 무슨 올 3월달에 올 3월이면 이게 3개월 됐어요. 미리 준비하셨을 텐데 코로나 아닌 코로나 전략이 된 거네요, 조금은. 그렇죠. 그 전부터 온라인에 대한 그 커머스 가격 쪽에 대한 한 2년, 3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 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1년 정도 고민하고 이제 여러 사람 만나고 하니까 딱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자라고 해서 3월달에 시작해서 번역 젤리 한 4종인가? 3종인가 4종 먹고 시작했는데 월 매출 1억 나와요. 네, 그래서 하루에 번역 젤리로만 한 3,500개 정도? 그래서 한 1,300원, 1,300원, 1,5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한 하루에 보면은 한 400, 500 정도 하루 매출이 정도 된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온 닭가슴살, 뭐 ABC 주스, 뭐 이런 쪽의 제품들을 계속 붙여서 연말까지는 이치뷰티 쪽의 제품을 한 10가지 정도 개발을 하면은 제가 말해서 못해도 3억에서 5억 정도. 그거 말고 이치뷰티와 일반 제품, 아까 이제 내가 말하는 곤약 젤리, 상온 닭가슴살, 뭐 ABC 주스는 슬림, 뭐 다이어트나 이런 쪽 제품인데 그거 말고 떡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니스홀딩스는 식품 전문 지주회사인데 원래 기존의 자담산 자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그런 쪽이죠. 자담선이라는 브랜드인데 이니스홀딩스의 출발은 원래 제가 이제 풀무원에서 학교급식 총괄로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총괄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내가 내 캐리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에 한 70개 정도 대리점을 갖고 학교급식 11,000개 학교에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담선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이 개발된 500개를 가지고 학교급식에 전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월 매출이 코로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월 매출이 21억에서 22, 3억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해서 6월달에 한 9억 5천 정도 매출이 나가고. 그 말씀하신 김에 그 상반기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그쪽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쪽에는 이니스 쪽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반기 작년에 100한 4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35개밖에 안 되는 거죠. 학교 급식 쪽은 지금 거의 3분의 1 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0억 나오는 것 중에 아까 6월달 가격 없이 부업되고 20년들이 아까 커머스 쪽에서 나옵니다. 네. 새로운 매출을 다 나온 거죠. 그런 그래서 뭐, 채널 통한 매출. 네, 전년 대비 한다고는 70% 정도가 마이너스. 급감되죠. 네,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이제 하반기 부분에 저희들이 인스가 작년에도 역시 100억 106억 정도 했죠. 예. 올해 지금 계획은 160억 정도 해서 51% 성장. 올해 매출을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70%가 안 나와서 한 30%밖에 못했지만 학교 급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좀 나왔고 네. 이게 지금 하반기 때 확대되고 급식이 정상화된다면 그렇죠. 오히려 하반기에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게 160억 정도 네, 돼서 그렇죠. 거의 올해는 그래도 성장은 못하지만 네, 상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하반기만 보면 굉장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60%, 50, 60%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제 상반기 타격이 있지만 하반기 때 급식이 정상화되고 채널을 확대되는 게 더 나와준다면 어찌 보면 이제 그게 내년에도 이제 상당히 그렇죠. 성장하겠죠.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오히려 닦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 쪽의 이익적인 부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6.2%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올해는 이제 이익을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해서 28.6% 정도 좀 더 이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2.4%가 성장 매출 이익이 더 같은 매출 들어가도 이익이 올라가나 그런 부분들로 올해는 전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지금 가장 이슈가 아까 영향이 상반기 때 굉장히 컸는데 위기 극복 전략 사실은 어찌 보자면 이제 지금 이미 그 신규 매출 중에서 메꾸고 있고 하반기 때 이제 한 50% 이상 향상시키기 때문에 전략이 이제 이미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치비트를 통해서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으로 이제 더 좀 가속화가 된 건 사실이죠. 학교급식의 매출이 이제 빠지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 학자법인이 이치뷰티에 이제 해서 3월달에 해서 4월부터 쇼핑몰을 오픈해서 이제 월 매출 좀 1억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쪽에 이제 제품이 아까 닭가슴살, ABC 주스, 샐러드, 선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연말까지는 10개 제품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한 월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좀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봐도 10개 제품이면 5억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3억 2천 정도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곤약젤리 한 품목을 갖고 3개 SK 갖고 지금 1억 내가 넘어올 1억 한 3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개 제품 갖고 평균 품목당 3천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그래 나도 선생님들하고 약속하고 또 부담되니까 라고 했는데 제 내신 목표는 한 5억 정도예요. 5억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 7월 3일날 저희 자담선에 직접 운영하는 커머스 쪽에 피크루 쪽하고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피크지라는 것을 이제 이유 있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크지. 이유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하냐라는 제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 컨셉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도 역시 연말까지 10개 제품 구성해서 여기도 제품을 이것은 제품이 내가 봐서는 5억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게 곤약젤리인가요? 아니 곤약젤리 포함했고 그것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치비트는 이니스가 공급가잖아요. 이게 3억 2천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크루즈는 판매가잖아요. 우리 매출은 잡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2억 5천 잡았는데 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이치비트가 월 우리가 한 12, 3만 개를 팔아요. 근데 우리 공급가 기준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공급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한 50% 이하잖아요. 한 40% 정도 해주니까. 그게 3억 2천이니까. 얘들은 실질적으로
이 GDP 매출은 7, 8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피크루즈는 우리가 직접 활용하니까 판매가가 우리 매출이죠. 매출 자체가 맞죠. 네, 조금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뭐 하고 기타 지금 우리 오픈몰이나 소셜, 네이버 뭐 이런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 쇼핑에서 한 8천 정도가 팔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커머스사에 OEM에서 제품 생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6개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하반기 지금 우리가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한 7, 8천에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억 한 4억 정도로 갔네요. 그 하반기 정도는. 네. 그래서 여기 뭐 4억 보고 여기 한 6억 정도 갔으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10억은 조금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격급식이 우리가 한 21억, 22, 3억 있고 이게 한 10억 정도 되니까 월 매출 인수만 한 30, 4억 정도. 네, 매출은 300억이 넘는. 그렇죠, 넘죠. 300억 거의 이제 400억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고 아까 이쪽에서 우리 자단체 저기 초록이 한 50억 정도 되니까 그게 합치면 뭐한 400억 한 20억 정도 이쪽 자단체하고 뭐 이치비투 매출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500억까지도 볼 수 있는. 잘하면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봐서 400억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쪽은 원래 이제 미국이나 뭐 네. 중국이나 뭐 대만 얘기 좀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그 원약 대리를 제가 계약을 중국 완다 쪽하고 그렇죠. 월 5억 계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연락이 안 오고 한 3개월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빼버렸어요. 어떻게 매출 자체에서 빼버렸다는 거죠. 불확실한 거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빼버렸고 그 다음에 애터미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애터미도 뭐 전혀 이제 등록돼서 우리 제품이 일부는 조금 판매되고 있는데 다단계 통해서 OEM 생산이다 어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니까 그것도 다 빼버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대만 세븐일레븐 조금 계약이 있고요. 대만 쪽은요? 네, 대만 11만 개 주문 받았어요. 그 다음 대만 까르푸 쪽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븐일레븐이랑 까르푸 중국 해운수 200만 온라인 다단계 쪽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100만 개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완다 쪽은 아니지만 다단계 업체 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진행을. 그래서 이거 100만 개 정도 한 4억 4억 5천 정도. 4억 5천. 그 미국의 이게 4억 5천이 한 달인가요? 네, 월. 미국의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의 H마트 쪽에 입점이 돼서 미국 서부 쪽에서 지금 월 한 2, 3만 개 정도 가져가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캐나다는 아직 안 들어갔고 미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세외 미국계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완당은 아니지만 중국 쪽도 다른 캡슐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 쪽도 세븐일레븐이랑 까르푸 쪽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해외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열리고 있고 이건 확대에 대해서 우승하고 있는 미국도 아마존 쪽하고의 계약은 진행이 됐고요. 제약은 진행이고요. 그것도 한 8월 달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 있죠. 국내는 이제 여름 되면은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 되면 좀 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미국이나 뭐 이런 쪽, 대만이라는 쪽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사계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 쪽 제재를 좀 더 이제 많이 하는 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도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뭐 진행되고 있다. 네. 뭐가 맞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 미국의 월마트 쪽하고 원래 코로나 전에 그쪽에 바이오가 오기로 있어요. 근데 코로나 터져갖고 다 있는데 뭐 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쪽에 이제 샘플 왔다가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제 저희가 이니스홀딩스 제가 김우기 대표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매출 얘기할 때도 연매출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월매출로 굉장히 구차되어 있고 지역도 방금 말씀한 거 알겠지만 다른 같은 경우 엄청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된 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확실히 된 것만
되면 될 것이다, 아니면 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이 되게 장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출자자나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주신 질문들이 네. 좀 많으세요. 네. 근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나온 분이 꽤 있습니다. 연초에 합석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 상황이나 향후 계획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미 이제 예약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한 매출이 급감했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는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나 채널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고, 아까 또 회의 쪽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한 70% 정도 났지만, 앞으로 이제 확정의 수익이 정상화되면 50% 이상 오히려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전체적으로 비슷할 거고, 내년에는 오히려 50%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답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에 거의 비슷한데, 코로나로 언텐트 시장, 홈쇼핑이나 다른 시장, 온라인 시장도 있는데, 인스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답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입점 투자라는 온라인 회사를 마련했고, 그 외에도 이제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채널,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를 또 심지어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쪽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협약에 대한 미국, 대만, 이쪽도 이제 대통령이 정확하게 해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제품 저희가 이제 닭가슴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IR 때도 잠깐 나왔는데, 이 닭가슴살의 시판 계획이나 아니면 식품업체 인수 M&A 연관되는 그쪽 설명 좀 해주시죠. 닭가슴살은 저희가 작년에 상품 기획하고 뭐하고 하면서 1억 5천 까먹어서 다시 까먹었는데, 제품 개발하느라고. 지금 닭가슴살 갖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푸켓에 상온 닭가슴살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게 한 3만 개 정도 공급됐나? 그리고 영생보감에 8만 개가 지금 생산 아마 이번 달에 할 거예요. 그 다음 미트리에 또 한 그 정도? 8만 개 정도? 그 다음 또 어디더라?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지금 현재 생산되거나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아까 우리 계열사인 이치뷰티하고 또 피커즈 쪽에서 공격적으로 또 했다. 근데 상온 닭가슴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닭가슴살은 먹으면 다 냉동이잖아요. 그렇죠. 퍽퍽해요. 근데 상온 닭가슴살은 퍽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냉장고처럼. 이렇게 실 깨는 그 바늘실처럼 결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식감 다르겠네. 네, 식감 다르고 맛도 다르죠. 그리고 특징이 이제 단점은 원료가 한 130g 들어야 100g이 나와요. 원료 투입량이 많습니다. 대신 이제 제조 과정이 조금 더 섬세해요. 왜냐하면 상온 유통해야 하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신 고객들한테 택배 물류비가 안 들어요. 냉동으로 가면 아이스박스 사야 되고 1,300원이거든요. 그 다음 그 드라이 아이스 해야 돼. 드라이 아이스 뭐 조그만 거 2만 원 게 3,4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가 돼야 배송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이 안 들어요. 앞에서는 비용을 많이 들지만, 그렇죠. 재료나 유통에 더 생산이 있었지만, 그렇죠. 배송에서는 그런 비용이 빠져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제품 품질이 좋고 맛이 있는 이 상온 닭가슴살이 고객들이 사는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요.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아니면 좀 올려놓고 원가가 올리지만 물류비가 안 들어서 유통하는 회사들이 이 구조는 훨씬 좋다. 속칭 가성비가 좋거나 아니면 가격 대비에 소비는 훨씬 좋다. 꼭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꼭 이제 원가나 비용 측면, 가격 측면뿐만이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 박스라든지 안에 들어간 냉매, 그리고 이제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냉동고, 냉장고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제 환경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적인 그런 또 면도 두 가지일 수 있네요. 자체가 비용에 쓰이분도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나오면서 기술 신보 부지점장이 제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이거 자금을 지원을 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이제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서 붙였어요. 예. 그랬더니 친환경적 제품 개발로 해서 6억을 준 거예요. 6억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자금 크게 그 시기 없이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기보에서 받으셨다고요? 기술신고에서. 기보에서. 그리고 받아서 기술보죠. 그나마 이렇게 그 시기였지.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6개월, 4개월치 무정자금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져가요. 겉자리야 우리도 2개월 정도 운영자금 가져가는데 우리 봐보세요. 3, 4, 5, 6월달까지. 그 자금 없었으면 우리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요즘에 기자를 많이 안 받고 있을 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이렇게 자금적인 부분이 잘 무난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비가 이미 돼 있고 제품 개발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기술 신고 쪽도 보고 제품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은 이거 지금 시판되고 있고 냉동이 아닌. 예. 그래서 오히려 품질도 높이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만 배송 과정에서 비용을 더 그렇죠. 세이브할 수 있고 심지어 친환경.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본으로부터 6억도 유치해서 굉장히 산적고 있다. 닭가슴살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아까 결이 되니까 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야채하고 샐러드에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다음 저희가 그 인슐린스 IR 할 때는 이제 노약 젤리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을 놓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게 닭가슴살 이제 결이 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네. 초계탕처럼 소스하고 같이 해서 먹을 수 있게. 다음에는 녹음하지 않고 뼈를 찢어서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느끼는 식감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M&A 식품업체 지금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내가 이제 초록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커머스 관련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치뷰티라는 우리 계열사, 그리고 아까 피터즈라는 우리 자체 브랜드, 그리고 홈쇼핑, 그 다음 아까 우리가 그 일반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8천 정도, 좀 늘겠죠. 우리 지금 네이버에 우리 몰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좀 매출이 조금씩 늘고 헤어스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피터즈는 이렇게 이런 유튜브라든가 페이스, 인스타에 광고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품 수가 한 20, 30개 되면 유료 회원몰로 전환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온라인 쪽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A부터 Z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어야겠다. 음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육가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M&A에 대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조 기반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은 물류센터도 안성에 이제 땅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한 400평 정도 구축해서 거기서 피킹이고 뭐를 다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커머스 쪽은 제조도 기반을 갖고 있고 물류도 제조 기반을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제품 기획하고 이런 마케팅을 하는 조직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회사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쪽에 매출 부분을 조금씩 이상으로 내년 금액년 가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도 그만큼 충분히 가치도 부가가치도 좀 만들고 그 부분으로 M&A하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온라인 쪽에 지금 협작 부분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M&A 예전에 이제 운영하셨던 회사에다 아니면 이제 잠깐 회사에 대한 M&A가 있는데 지금 아주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이 때문에 완전히 밝히지 않은 거죠. 원래 M&A 사항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2개 업체에 대한 M&A를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회사에 노출됐을 때 그 가격 전략이나 인수 전략에 있어서 노출이 되면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지금 한 2-3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M&A라는 게 사실은 이제 80%가 더 처음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확실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 좀 구체화되면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다른 외에 다르죠. 지금 뭐 den가된 힌트를 주면은 내가 지금 학교 없이 우리가 월 2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 잘하면 올 연말에 40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M&A가 된다면 된다면 밝힐 수는 지금 업체에 진행이 중인데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상황은 지금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또 비밀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 머릿속에 이것저것 다 믹스해갖고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매출 700억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매출 밝히면은 현재 있는 회사만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초록이다 뭐다 합병해서 M&A니까 우리가 IR을 할 거니까 그럼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이 구조만 우리가 이 구조만 이게 회사 매출 규모는 700억 정도 되면 1,000억 가는 건 금방이에요. 상장 규모가 그러면 이제 키는 이 구조거든요. 근데 채널조차 모든 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조 조정은 700억의 이 구조 2, 3% 조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 사업을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제일 처음에 내 생산 전략을 처음에는 매출을 띄우기 위한, 매출을 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 이익을 별로 안 내요. 그래서 막 직원도 더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왜? 조그만 거에 입만이 붙게 돼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한 700억, 1000억 가면서 이익 구조 2, 3%는 30억이에요. 큰 거죠. 200억에 30%는 큰 거잖아요. 10%니까. 그건 조정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해왔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인스 올해 이익 개선 2.몇 % 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아무 저항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천억이 됐을 때 2% 다른 거죠. 그렇죠. 3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회사 매출을 가기 위한 전략과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믹스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500억 정도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사업에까지는 우리 이익 많이 내지 말고 적당히 내고 하고 그 이유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M&A 되면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아까 말한 이익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씀. 올해 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잘 가고 그러면은 기회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들이 지금 와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좀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여러분 투자 하시는 우리 이제 그 경영벤처로 한국경영벤처로 연구원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잘 해주시냐. 그렇죠. 전 이제 나는 맨땅에 해경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돈을 버는 데 있어. 200억 해가지고 월급쟁이도 조금 나와요. 근데 회사를 상장하고 IR을 가지 않은 한 몇백억 대의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회사는 20억 대, 30억 대의 부자는 될 수 있어요. 회사를 팔지 않는 한 먹고 사는 시장 없겠죠. 100억 대 단계. 100억 대, 200억 대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회사를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1000억 대 이상을 해서 IR을 코스닥이나 등록을 하고 100억 대든 1000억 대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이익을 다 인마이 포켓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다른 그 이익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과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믹스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회사보다는 내가 예전에 전 회사를 몇 백인 줄 알아요. 나는 아직도 구조가 나의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직원들한테 그 얘기해요. 우리 회사. 근데 니들이 우리 회사를 하고 싶은 생각과 실행력이 없으면 가라. 나는 진짜
내가 300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 이화된.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지금도 대기업, 식품기업들이 임원들 연봉 3억 준 데 없어요. 3억, 거의 사장급들이나 대사업 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사업 단위를 하나씩 만들고 익히라. 급여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다. 그래서 3억, 4억 가져가라. 니들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하는 내 옆에서 나랑 같이 파트너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너희의 그 부를 축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라. 둘 중에 하나다. 그것도 사업이다. 얘기하죠.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리더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의 회사보다는 우리의 회사라는 개념적인 부분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서 상장하면은 야, 내 주식 한 100억 팔아갖고 직원들 각 사업 단위 주요 직책 맡고 내가 10명 되겠냐? 10명한테 내가 5억씩 떼어주고 10억씩 던져주고 싶다. 다른 식으로 하죠. 회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내 회사라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라는 개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전문 CEO 성장계획이라고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임원이나 직원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진짜 30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의견을 전하고 만약에 잘 되면 정말 윤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 천억 구조를 만든다면 지금 100억대나 200억 안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배, 10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 회사도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아까 말한 경영원이 지원을 해서 이니스톨드스를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고 상장을 시킨다면 투자자에게 5배, 10배의 수익을 줄 수 있고 거기서 저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윈윈하는 게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당연히 소비자에게 공급자에게 그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런 이제 그런 기반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에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계획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저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계열사 전략이나 상장 전략을 이제 이니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장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 3, 4년 정도 아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초록은 잔대부 독단적으로 성장보다는 인수하고 합병당에 성장하는 거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 지나면 좀 윤곽이 더 나오지 않겠냐. 기업사도 그렇고 매출 부분이나 이런 거. 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올 지나면 내년에는 좀 윤곽이 나오면 그 준비를 좀 같이 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계열사 부분들은 다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고 운영을 한 일을 하다가 계열사 중에서 좀 재무구조나 이익이 상장에 좀 어느 정도 가겠다 싶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열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계열사를 또 만들어서 그쪽으로 합병해서 또 그걸 성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생각입니다. 예, 뭐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합병을 통해서 가치를 키우는 전략을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이제 다시 계열사를 분리하고 또 성장시키는 전략 중에 한 가지 좀 이렇게 팁을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올해 내년에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개선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협력사 중에서 100억, 200억짜리들이 한 서너 군데가 우리하고 합병해서 상장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죠.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원래 기획이란 건 3, 4년 정도 갖고 있는데 다른 2, 3년 만에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하고 협력사 대표들하고 서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중소기업 해갖고 돈 얼마 버니? 상장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다 공감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형, 나한테 이제 그러죠. 개인적으로. 형에서 합병할 때는 우리들 같이 상장할 때 같이 합병해서 상장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가만 명확하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공감대가 돼 있는 부분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규모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그런 상장 회사를 합병을 했을 때 인수가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제조업이죠.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 아까 내가 뭐 육가공 음료, 우리 기존에 음료분에 있고 육가공 인수하고 그런 애들은 합병을 보면 상당 부분이 사업의 시너지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업이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상장도 마찬가지로 우회수를 받는지만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면 훨씬 규모가 큰 규모로 파이가 크게 갈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사 대표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의견들을 던지면 혹한 이렇게 반응이 와요. 잘 핵 중소기업 한 10년 해보면 뭐라고 하나. 그렇죠. 네. 보통 지금은 이제 현재 이니스를 성장 기반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매출 부분에 한 45%가 이니스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통 취업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늘어나겠죠. 제조법인은 제조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니스는 그런 제조법인의 전체적인 것을 갖고 광고부터 시작해서 판매, 유통 채널, 그런 광고,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보통 중소기업들이 각각의 브랜드 전략을 하거나 유통 전략을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비용을 하나의 브랜드 전략으로 하고 그 비용을 각각 브랜드를 썼던 것을 뭐 한 대에서 1억이다 그러면 5개면 5억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브랜드는 집중해서 가야 한 브랜드 집중해서 가야 하는 거고 비용도 그렇게 집행돼야 한다. 그래서 이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브랜드 전략에 보다 더 브랜드나 커머스 쪽에 성장시킬 수 있는 집중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자, 이니스 홀딩스가 실제로 지금 이제 자회사를 확장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 4년 뒤에 성장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 3년이면 또 빨라질 수 있는 가속 속도를 붙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온라인 언택트 방법으로 지금 많은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의 마인드도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경영원이 잘 협력해서 응원해주고 도와준다면 좀 더 속도를 내고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식품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먹어보고 또 좋으면 사용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또 조언을 통해서 개량해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투자라는 것은 저희가 할 때 경험과 같다 그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선택할 때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하고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투자가 됐다면 사실은 이 회사가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윈윈하는 목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힘든데 가서 더 힘든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관계예요. 근데 힘든 일이 있다고 책임져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해서 특히 이 위기를 극복해서 좀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에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잘 헤쳐나간다면 향후 더 큰 전망. 상반기에 벌써 한 70% 적자했지만 하반기 때 우리 50% 흑자를 내고 내년에도 구조를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과 힘든 상황에서 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내라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김영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